안녕하세요. 오늘 협약의 사회를 맡은 중앙도서관 사서 담당관 김주희입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제28대 총장이신 유홍림 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성규 제7대 교육부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강창우 제24대 인문대 학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앙도서관 장덕진 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협약 체결을 위해 박완서 유가족 분들께서 귀한 시간을 내어 방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박완서 작가님의 장녀 호원숙 작가님과 첫째 아드님 황재환님, 배우자 윤지형님, 둘째 아드님 황준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차녀 호원수님과 배우자이신 김광하님 함께 하셨습니다. 삼녀 호원경 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과 배우자이신 권오정 삼성서울병원 명예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사녀 호원균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식순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김수진 학예연구관의 경과보고 및 기증자료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인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학예연구관 김수진입니다. 저희 중앙도서관은 제35대 관장님이신 장덕진 관장님의 지휘 아래 도서관 그 이상의 도서관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협약식은 저희 중앙도서관의 질적 전환을 알리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기억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를 돕기 위해 오늘 이 협약식이 진행될 전체 사업을 포함하여 사업 소개 그리고 기증자료에 대한 소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앙도서관은 라키브움의 진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라키브움이란 공간의 변화뿐만 아니라 기능의 확장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도서 자료의 수집에서 비도서 자료의 수집으로 나아갈 것이고 서울대학교의 박물관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서 그 시기를 근현대 자료에 집중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저희는 서울대학교 서울대 사람들에 대한 특정 주제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 수집을 해나갈 것입니다. 서울대 내에 기록관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 서울대학교 조직이라든지 연역, 역사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큰 공헌을 남긴 서울대 사람들, 특정 인물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떤 주제, 어떤 인물부터 사업을 시작할 것인데요. 저희는 이와 관련된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의 자료를 탐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성 지수입니다. 저희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이용을 많이 하되 인문대만이 아니라 사회대, 의대, 공대, 여러 소속 단과대의 이용자들이 골고루 이용하는 DDC 분류가 어디인가를 살펴보았더니 바로 문학이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화해와 연대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문학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에 서울대 출신 소설가, 작가 30인에 대한 지난 7년간의 대출 지수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박완서 작가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석박사학위 논문과 학술 논문이 지속적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 4가지 근거에 입각하여 저희 중앙도서관은 제1차 아카이브로 박완서 작가에 대한 아카이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과보고입니다. 올 3월 신입생을 위한 전시회에서 서울대 출신 작가들의 눈부신 성과에 대한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내빈으로 참석하신 박완서 유가족 측으로부터 기증 의향에 대한 확인을 받았고 발빠르게 국내의 아카이브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리시 아치율에 대한 서재를 전시 연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판단 아래 그 이전의 모습을 영상 기록화하는 작업을 6월에 하였습니다. 이어 7월에는 한국현대 근현대문학과 외국문학 전공을 하고 있는 전문가 3인을 섭외하여서 아카이브 설치 지침을 수립하였으며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도서자료뿐만 아니라 비도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하여서 박안서 유가족님과 한 번 더 논의를 진행하여 비도서 자료, 특히 중요한 육필 자료와 생활사 자료들 수준받는 것으로 하게 되어 오늘 이 협약식을 거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협약식 이후 받게 되는 기증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리시 아치울에는 약 3만 권의 소장서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중에서 지상 서재 1천여 권, 그리고 지하 서재 중에 박안서 작가님께서 가장 아꼈던 애장서 2천여 권, 도화 3천여 권을 갖고 오게 됩니다. 이어 육필 자료로는 박안서 작가님께서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기록하셨던 11권의 일기와 더불어 편지 500여 통, 그리고 평생의 일생이 기록된 사진 앨범 30여 점, 여기에 더해 책상과 재봉틀 등 생활사 자료, 그리고 미술 공양품을 기증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기증 자료 중에 단연코 여러분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일기 자료일 텐데요. 이 일기 자료는 2001년 1월에 시작하여서 타계하시는 2011년 1월 22일 바로 이틀 전까지 하루하루의 일생을 꼬박 기록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료적 가치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수발신 편지 500여 점 또한 저희는 앞으로 이 발신 편지의 수신인까지 다 조사를 하여서 편지를 더욱더 망라해서 수집을 하게 되는데 이 역시 중요한 자료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거칠게나마 이 육필 자료, 특히 일기가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안서 작가는 근현대 작가 중에서 가장 자전적 체험을 많이 소설에 녹아낸 작가로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박안서 작가가 기록한 수필, 자전적 소설, 여기에 미망과 같은 대하 소설의 모든 근간이 되고 있는 일상, 체험이 일기에 녹아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박안서 작가 연구에 잭팟이 터졌다. 이 일기 자료는 향후 여러 국면으로 변주돼서 연구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일기 자료가 70대에 노경에 이른 성숙한 문인의 70대의 10년간의 기록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학의 측면에서 노년의 삶을 탐구하는 데 깊이 있는 이해를 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청준 작가를 포함하여 이 일기에 등장하는 200여 명이 넘는 무수한 문인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회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20세기 말과 21세기 초 문단 네트워크를 고고해 볼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이 협약식을 체결하게 되면 10월과 11월에 도서자료와 비도서자료에 대한 기증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저희 중앙도서관에서는 자체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현재 조사하고 있는 박안서 선생님이 직접 쓰신 저서 500여 권을 신규로 구입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박안서 작가와 관련된 관계서, 모든 학위 논문을 통틀어서 500여 편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망라하여 배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박안서 작가 연구자로 하여금 이곳 아카이브를 들리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성소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4년 상반기에는 구리시 아치울에 있는 서재를 그대로 연출해내겠습니다. 공간 리모델링이 병행하게 될 텐데요. 이것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박안서 작가의 지필의 어떤 숨결, 박안서 작가의 어떤 생활상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또한 2024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 용역의 과제 중에 하나로 육필 자료에 대한 연구 과제를 발주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저희 내부에서 연구팀은 전시 주제를 개발하여서 늦어도 내년 가을에 박안서 아카이브의 설치를 알리는 대형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많은 도움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장님 휘하 중앙도서관 소속원의 많은 노력과 정성이 모여 오늘 뜻깊은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유홍림 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총장 유홍림입니다. 무엇보다 현대 한국문학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박완서 작가님의 작품을 통해서 많은 감동 그리고 인생에 대한 또 지혜를 또 얻는 그런 분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문학에 큰 득표를 남기신 박완서 작가님의 아카이브를 저희 서울대 도서관에 설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이 협약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여러 유가족 여러분들 포함해서 저희 도서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그리고 무엇보다 유가족께서는 귀중한 유품을 이렇게 서울대에 맡기시기 아쉬움도 상당히 크실 것이고 또한 걱정도 되시는 부분도 있을 테지만 저희 서울대를 믿고 이렇게 귀중한 자료를 맡겨주셔서 무엇보다 감사드립니다. 박완서 작가님께서 작고하신 지 12년 8개월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그 전에도 그랬지만 그 이후에 저희 학계에서도 한 200여 편이 넘는 연구 논문이 나올 정도로 작가님의 한국문학에 남기신 유산이 그만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은 한국 현대사 속에서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 특히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삶, 그리고 그들의 정신 세계를 통해서 우리의 경험과 사회적 변화의 구체적인 모습을 저희에게 그려주셨습니다. 특히 고 김윤식 명예 교수님께서는 유려한 문체와 빈틈없는 언어 구사는 가히 천의 무봉이라 할 만하다고 박완서 작가님을 평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장르에 걸쳐서 작품을 남기셨지만 소설은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경험하는 창으로서 우리 학생들의 다원주의적 그리고 현실에 대한 감각을 기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3월에 신입생들을 위한 비상전을 열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많은 전공 지식들을 배워가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이해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감, 다른 사람들의 같이 우리 공동체적 삶에 대한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비상전을 문학 작품을 통해서 비상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그런 문학을 통해서 특히 소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삶의 울타리를 넘어서 자아를 확장해가는 중요한 통로 그리고 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그리고 연구자들이 이번에 설치되는 박완서 작가님의 아카이브를 통해서 더 큰 어떤 사회적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하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미래를 여기 보면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지식의 길을 열어간다고 되어 있지만 지식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큰 공감 능력을 형성하고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창의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이 박완서 작가님의 아카이브를 설치하게 되는 것은 저희 도서관 가장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교수들이 오가는 장소입니다. 이 도서관이 새로운
그 어떤 복합 문화 공간으로 그 진화의 중요한 그 시점이기도 합니다. 아까 단순한 도서관, 라이브러리를 넘어서 락키뷰, 그 도서관, 그리고 아카이브, 그리고 뮤지엄이 결합되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든 우리의 그 대학에서의 그 학문 활동의 어떤 집약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중요한 어떤 진화, 도서관의 그 진화의 또 중요한 출발이 이번 그 박완서 그 작가님 아카이브 그 설치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깊이 그 유가족 분께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도서관 그리고 서울대 모든 구성원들은 이 박완서 작가님의 아카이브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서울대 어떤 정체성을 새롭게 구축하는 또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공을 들이고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아카이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희 서울대 도서관의 또 앞으로의 큰 진화의 과정에 같이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홍림 총장님의 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강창우 인문대학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문대학장 맡고 있는 강창우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그 비가 촉촉히 내리는 가운데 제가 아치울 노란집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많은 우리 서울대 구성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 다수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당연히 큰 의미가 있지만 특히 제가 많이 읽었고 또 늘 옆에 두고 보는 그 책을 지으신 작가님이기 때문에 더욱더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늘 책으로만 접했던 작가님이 직접 그 생활하셨던 공간에 가보고 그리고 직접 쓰신 육필 원고를 보고 또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보고 또 작가님의 손길이 스며 있는 그런 여러 물건들을 보면서 저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색다른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의 시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의 색깔이 무엇이었을까? 아마 그 BTS의 팬들이 BTS의 멤버 어느 누군가의 집에 가서 느꼈을 감동과 유사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그 감동은 아마 열정적인 붉은색이었다면 제가 느꼈던 감동은 노란색이었습니다. 노란 집이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따뜻했고요. 그러나 화려하지 않으나 그러나 그것이 주는 어떤 감동이 진했고 그리고 마치 연상되는 것은 병아리, 유치원생 그런 연상을 하면서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그날 가졌습니다. 사실 비가 오는 가운데서 길이 막히는 그런 도로를 뚫고 가면서 늘 그 존경하던 작가님 댁에 간다는 설레임이 있었지만 거기에서 그런 감동을 경험하고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그날 느꼈던 감동을 제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이 가질 수 있게 공유할 수 있게 이런 귀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우리 호원숙 작가님과 유가족 여러분께 저 서울대의 한 구성원이자 또한 저 인문대의 구성원을 대표해서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마 그 어머님의 손길이 그리고 장모님의 손길, 할머니의 손길이 스며 있는 그 유품들을 선뜻 내놓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그런 어떤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감동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실 때는 그 높은 뜻이 그리고 작가님의 그 마음이 같이 소중히 전달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2월 중순 어느 날이었습니다. 금요일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그 호원경 교수님이 한번 만나자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제가 호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뵌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그 연유로 만나자고 하실까 상당히 궁금했는데요.
그날 사실은 저희 그 전국 국공립대 인문대 학장 협의회가 춘천에서 있었습니다. 그 1박 2일 일정이라서 그날은 둘째 날, 그 첫째 날에 그 회의 끝나고 남이섬에 그 놀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눈이 와서 상당히 그 남이섬의 풍경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뒤로 하고 우리 호원경 교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상당히 그 큰 궁금증을 안고. 근데 참 그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 작가님의 디지털 문학관을 구축하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전에 제가 뭐 질병 체험 이야기라고 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뭐 연구 성과물을 모아서 이제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그런 작업을 해봤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이트를 구축한다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일 수도 있고 또 많은 품이 들고 또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호영국 교수님께서 우리 박안서 작가님의 여러 자료들을 많은 사람이 지금 온라인이 보편화된 이 시대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그 디지털 문학관을 구축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지금 저 뒤에 계신 김종욱 교수님이 맡아서 해주시기로 했고, 그리고 그 결과물은 앞으로 이제 우리 인문대에 있는 한국어문학연구소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디지털 문학관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1년일 수도 있고 좀 더 걸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우리 그 박안서 작가님의 아카이브가 만들어지면서 동시에 디지털 문학관이 만들어진다면 우리 서울대학교는 명실공히 박안서 작가님에 대한 연구의 본산이 될 것이고, 그리고 박안서 작가님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더욱더 우리 학교를 찾아줄 것이고, 또한 연구자들은 더욱더 풍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많은 그리고 귀중한 성과들을 낼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우리 락키비움의 첫 번째 스타트로서 우리 박안서 작가님의 아카이브를 설치하시기로 결정해 주신 유홍림 총장님과 장덕진 중앙도서관장님께 우리 인문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박안서 작가님으로 시작했지만 앞으로 계속 서울대를 졸업하신 많은 작가님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걸 넘어서서 많은 문학가들의 아카이브가 서울대에 설치가 되고, 여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문학 연구의 본사님을 서울대가 다시 한번 재입증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문학 연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큰 밑그림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오늘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오늘 그 협약식 귀중한 자리 만들어 주신 총장님과 관장님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다시 한번 유가족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울대학교가 우리 박안서 작가님을 다시 한번, 예전에 잠시 6.25 때 우리 물리대 입학하셨는데 올해 같이 서울대 구성원으로 모시지 못했는데, 이제는 오늘을 시점으로 해서 영원히 우리 작가님을 서울대 구성원으로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오늘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께도 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창우 인문대학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협약서 서명이 있겠습니다. 협약의 당사자이신 유홍림 총장님과 호원숙 유가족 대표님께서는 협약서 서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서는 자리에 놓여진 협약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협약서를 교환하겠습니다. 교환된 협약서에 다시 한번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협약서를 들고 기념사진 촬영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패 증정은 김성규 교육부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저도 국문과에 있기 때문에 국문과에 재직한 사람으로서 이 감사패 드리는 걸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직접 읽겠습니다. 감사패 호원숙, 호원순, 호원경, 호원균. 귀하께서는 박완서 작가의 소중한 자료를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기증하시어 학술 연구와 교육에 큰 도움을 주셨기에 깊은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23년 9월 19일 서울대학교 교육부총장 김성규. 감사합니다.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중앙도서관을 서울대인 공동체 아키비움으로 도약시키는 첫 걸음이 될 박완서 아카이브 설치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박완서 작가님의 소장서와 유필 자료, 애장품 등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자료를 기증해 주신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유가족 대표이신 호원숙 작가님의 소감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호원숙입니다. 어머니 박완서의 큰딸입니다. 서울대학교 유홍님 총장님, 그리고 강창우 인문대 학장님, 서울대학교 김성규 부총장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박완서의 아카이브가 서울대 도서관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서관이 아카이브와 박물관의 기능으로서의 진화를 꿈꾸고 있는 첫 발걸음으로 어머니의 서재가 재현되고 아카이브가 설치된다는 것은 기쁘고도 뜻깊은 일입니다. 어머니는 1950년 서울대 물리대 국문학과에 입학하자마자 한 주일도 안 되어 6.25 전쟁을 맞았습니다. 어릴 때 저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충신동에 살았던 저희는 집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서울대가 보이는데 엄마가 거기 학생이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집에서도 한복에 행주치마를 두르고 부엌을 드나들었던, 그리고 저희들을 키웠던 엄마였습니다. 어머니가 남욱으로 데뷔했을 때도 어머니는 숙명여고 졸업이라고 간결하게 학력을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당시 대학 중에 대학이라는 물리대에 입학했지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울대생이라는 레떼르만으로 취직할 수 있었고 어떠한 경우에도 살아남는 힘이 되었고 훗날 글을 써야 한다는 예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울대는 모두가 최고의 대학이라고 부러워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만큼 그만큼 더 노력하고 더 겸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노력의 결과물을 세상에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걸 실천한 것이 어머니의 문학이고 어머니의 생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어머니는 2006년 서울대 명예문학 박사학위를 받으실 때 진심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상을 받으셨지만
그때만큼 기뻐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서재와 유품과 유필 일기가 서울대 도서관에 아카이브가 설치됨으로써 연구자들에게, 학생들에게, 후대의 독자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늘 거기 있을 것만 같았던 어머니의 서재와 일기와 정다운 유품들이 곁을 떠난다는 것이 가슴이 저리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는 방금 쓰신 것처럼, 살아계신 것처럼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아온 그 정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느꼈습니다. 작가로서의 삶, 자연인으로서 노인의 삶, 문인이면서 사회적인 공인으로서의 삶, 가족 안에서의 삶이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삶의 기쁨과 경쾌함을 잃지 않고 자유로웠습니다. 어디에도 치우치지도 쏠리지도 않았던, 그래서 외로웠던 삶. 후세에게도 그 정신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 박안서 문학과 작가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학의 낭만과 젊음의 발걸음이 들리는 공간에 어머니 박안서의 아카이브가 살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도록 일을 추진시켜 주신 권영민 교수님, 서울대 장덕진 도서관장님, 김수진 학예관님, 꼼꼼하고도 정중하게 일해 주신 도서관 연구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뒤에서, 곁에서 세심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챙겨주고 북돋아준 가족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보냅니다. 오원숙 작가님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마음이 찡해져 오네요. 네네. 네, 마지막으로 장덕진 중앙도서관장님의 감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장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아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또 저도 이런 행사에 초대받아서 여기저기 참석해 보면 행사도 좀 아무래도 길어지게 마련이고 귀하신 손님들 모셔놓고 기관의 장이 쓸데없이 말 길게 하면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뭐 이제 고맙다는 말씀은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자꾸 그러셔서 제일 끄트머리 말석에 감사 인사만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 유가족 대표이신 호원숙 선생님이 너무 감동적인 소감을 말씀해 주셔서 이 행사의 의미가 한층 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작가이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도서관 데이터가 보여주듯이 온 서울대가 가장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가장 많이 연구하는 작가이신 고 박완서 선생님의 아카이브를 저희 마키 배우님의 첫 번째 아카이브로서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유치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었을지 너무나
제가 옆에서 이 모든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고 심정이 복잡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힘든 결정을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신 박완선 선생님의 유가족분들께 우선 제일 먼저 깊이 감사드리는 마음, 또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드립니다. 또 이 일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신 또 서울대학교 측의 여러 분들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도서관장으로서 운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서울대 유용림 총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이렇게 긴 시간 같이 해주시고 제일 먼저 축사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유용림 총장님은 아마 다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서울대학교 총장님이시자 동시에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사상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 사상을 공부하셨기 때문에 이런 박완선 선생님의 아카이브를 설치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른 어떤 총장님보다도 이해가 깊으시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신 것이 저희로서는 참 감사한 일이고 또 저희가 운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참석해주신 김성규 부총장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국문과 교수님이시기도 하셔서 이 과정에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셨고요. 또 아까 축사해주신 강창훈 인문대학장님, 저희가 도서관 자료는 인문대 학생들, 인문대 교수님들, 인문대 구성원들이 도서관 자료는 가장 많이 활용하고 또 도서관을 가장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또 인문대에서 디지털 아카이브, 디지털 문학관, 박완선 선생님의 디지털 문학관 사업을 같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또 저희 도서관의 아카이브 사업과 같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또 학장님 복도 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홍수 선생님이 언급해주신 권영민 선생님이 또 이 처음에 다리를 놔주시고 얼마나 큰 도움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조만간 우리 권영민 선생님 개인 문고를 또 설치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진짜 뒷줄에 와 계신 김종욱 교수님께서도 제가 아치울에 처음 초대해 주셨을 때 또 저랑 같이 가셔서 하나하나 다 안내해 주시고 저는 뭐 이 문학 쪽에 식견이 짧아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김종욱 교수님께서 다 안내를 해주시고 또 저희 아카이브 설치를 위한 자문위원으로서도 또 참여를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저희 도서관 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운영과의 박숙희 과장님을 비롯해서 또 이제 아까 홍은수 선생님 잠깐 언급해 주셨듯이 우리 김주진 연구원께서도 엄청난 고생을 하셨고요. 그 밖에 오늘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 다 지난 몇 달 동안 굉장히 많은 애를 쓰시고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저는 이것으로 감사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유가족 분들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서 저희가 약속드린 대로 가장 훌륭한 아카이브를 설치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작동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박완선 작가님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장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박완서 아카이브 설치 협약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분들께서는 기념 사진 촬영이 있으니 응해 주시고 기념 사진 촬영 후에는 왼편에 일기 자료가 전시되어 있으니 일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행사의 공식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